친중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에 친중파가 들어서게 됐어요. 예. 뭐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용산 전쟁기념관과 관련해서 중국인들과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6.25 전쟁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전쟁기념관을 건립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인들 눈치를 봐야 된다. 예. 이런 정말 거의 친중을 넘어서 종중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중공 포로에 관심이 많다면서. 저는 진짜, 아니,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공 포로에 왜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사고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조준혁 후보랑 그 인터뷰 할 때도 조준혁 후보도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른바, 역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 가장 이 친중 성향, 그리고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희연의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 거악을 물리쳤더니, 더 큰 적이 지금 생겼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 부정선거니 뭐니 뭐 이제 지금 이제 말이 많은데 글쎄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지금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지금 서울 전체 유권자 832만 명 중에 195만 명이 투표를 했다. 최종 투표율이 23.5%. 너무 낮게 나왔어요, 투표율이. 이게 최근에 그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울산시 교육감 선거도 26.5%는 나왔단 말이죠. 아니 울산시는 보나 마나한 선거고 애초에 울산시 교육감에 뭐 누가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은 이거 완전 전국 단위 선거잖아. 서울시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서울시, 서울 교육을 토대로 이 전국 교육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선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울산시 교육감 선거 때보다도 3%나 낮게 나오고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율 자체가 너무나 낮게 나왔다. 자, 지금 보면은 재보궐선거 전체 투표를 보면은 뭐 24.62% 최종 투표율이 나왔고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47%, 전남 영광은 70% 이렇게 나왔는데 인천 강화 58%, 전남 곡성 64%.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제일 낮게 나왔다. 근데 물론 교육감 자체가 이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보궐선거로 이 재보궐선거에 일부러 들어갔었고 교육감 선거 치고도 너무 투표율이 낮게 나왔다. 자, 그래서 지금 개표 진행 사항을 보면은 지금 개표가 지금 51.88%가 지금 절반이 됐습니다. 절반이 됐는데 정근식이 51.9%, 윤호상이 3%, 조준혁이 44%. 그러니까 윤호상 뭐 완전히 좌파 뿌락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윤호상이랑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뭐 그대로 더한다 하더라도 지금 4%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100%다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윤호상이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이기기는 어려워 보였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지역별로 보면 야 종로가 그러니까 좌파 동네가 다 됐다니까. 종로가 원래 예전에는 정치 1번지였잖아요. 근데 종로가 완전히 그냥 전라도 멀티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정근식 63%, 조준혁 후보가 33%, 더블 스코어. 어떻게 종로가 더블 스코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중구도 뭐 당연히 중구도 뭐 가져갔고 용산은 이제 동부이촌동이랑 서빙고가 있다 보니까 용산은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 여기 있었고 광진구가 의외로 조준혁 후보가 이기고 있네요. 동대문구 지고 중랑구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고 성북구 지고 강북구는 뭐 볼 것도 없죠.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야, 금천구도 더블 스코어. 금천구도 정근식 60, 조준혁 35. 영등포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관악. 관악. 여기는 이제 서울에서도 워낙 좌파 동네로 유명하죠. 관악도 60대 35 더블 스코어. 반면에 서초는 뭐 당연히 잘 사는 동네니까 여기는 이제 조준혁 후보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송파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3대장 중에는 좀 보수세가 가장 덜한 곳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송파기 때문에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아까 뭐 한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겼던 데가
아까가 용산이랑 광진. 그러니까 용산, 광진 그리고 강남 3대장. 그러니까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강북의 거의 강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강남 상대장 플러스 용산이 이건 그냥 먹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거기 제외하고는 성과를 낸 데가 지금 광진밖에 없다.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처참한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서울이 보수세가 좀 강화됐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집값, 월세값, 전세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그 집값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이 좌파들이 상대적으로 빠지면서 전국에 비해서는 우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최근 한 2, 3년간. 근데 서울에서마저 이렇게 진다. 무기력하게 진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아무리 당대당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선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으로 인한 보수 분열, 한동훈에 의한 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 우파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 이것도 저는 한 몫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것도. 왜냐면 이게 우리가 뭐 말로는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이게 결국 이것도 그냥 빨간 팀 파란 팀 아니겠습니까? 우파 좌파 싸움이잖아. 결국 이것도 우파가 일단 결집을 해야 돼. 특히나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 중도 무관심층들이 잘 투표를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파가 더 많이 결집되냐 좌파가 결집되냐, 결집도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파가 결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 깽판을 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뉴스가 그냥 한동훈, 명태균, 김대남, 김건희 이 키워드 딱 4개 전에 4개. 근데 나머지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 3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본인이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파들이 투표를 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중도 우파 성향. 그런 중도 우파 성향 사람들도 그냥 정치에 대한 실증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좌파 우파의 어떤 결집도 차이가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는 우파만 제대로 견고하게 딱 결집만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5대5 싸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부산의 상황이 어떻게 되죠? 부산을 좀 볼까요? 부산 금정구청장. 지금 좀 좁혀졌네요. 아까 뭐 윤희런 후보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었는데 개표율이 지금 35%인데 윤희현 후보가 58%, 민주당 김경지가 41%.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여기 이기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저 아시잖아요. 이병준 TV는 뭐 가식 위선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100% 그냥 솔직하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솔직히 여기 지는 게 낫다고 봐요. 저 가지고 요거 명분으로 한동훈 치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우파의 이득이라 봅니다. 이거 이겨가지고 이거 이기면 또 한동훈 야 봐라 교육감 선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졌지만 내가 이끈 선거는 이기지 않았냐. 또 그렇게 마케팅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동훈만 힘을 얻는 그런 형국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오히려 일부러 지는 게 나은 선거가 아닌가. 참 이게 우파들이 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글쎄 과연 이게 그냥 나가서 윤일현을 찍는 게 맞는 선택이었나. 이런 말 하는 혹시 유튜버 있었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놓고 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유튜버 있었나요? 혹시 아마 대놓고 얘기한 건 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가식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국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익. 금정구청장 이거 하나 내준다고 나라 망합니까? 근데 한동훈 제거 안 하면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이익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솔직히 저는 여기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식 같은 거 부리기 싫어. 일단 한동훈부터 때려 부숴야지. 뭘 부산금정구청.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 부산금정구청장. 이거 솔직히 뭐 누가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동훈을 제거해야지. 자, 근데 저 보세요. 이 김종혁 한동훈 따까리. JTBC 앵커 출신 친문 스피커죠. 이 한동훈이 지명직 최고위를 주준 김종혁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 몸이 부서지게 열심히 뛰었던 사람에게 승리가 됐든 패배가 됐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여론 악화되도록 만든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만에 하나라도 선거 결과가 저희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당대표가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야, 자, 한마디로 이거 뭡니까? 야, 우리 한동훈 대표님, 몸이 부서져라 뛰었다. 이것들아. 니들은 뭐 했냐? 이거 또 똑같은 레파토리. 감성팔이. 총선 때 써먹었잖아, 이거. 총선 때 악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다, 뭐 반창고로 손가락이 다 망가져가지고, 반창고 다, 둘러붙은 거 보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감성팔이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뭐, 지가 뭐 제로콜라 마시고 라면 먹었다고 위험 걸렸다. 참나, 진짜. 편의점 먹방 쇼하고. 그 총선 때 다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또 써먹고 있어, 이거를. 한동훈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더라도 한동훈 탓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거는 대통령실이다. 즉, 선거 지면 윤석열 대통령실 니네 때문이지 한동훈 때문 아니다. 너네 선거 끝나고 두고 보자. 그러니까 벌써 지금 패배를 거의 뭐 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선거 지금 패배할 게 뻔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자. 이런 어떤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는 찌라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찌라시가 아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미 진다는 걸 가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패배를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그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야. 선거를 이긴다.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의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것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봐요, 이거는. 자, 하여튼 요즘 김종혁이 떠드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한동훈의 입이 김경률이었다면, 김경률이 이제 빠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동훈의 입 역할은 김종혁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한동훈의 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명태균 오늘 또 하루 종일 명태균으로 시끄러웠는데, 이 친오빠, 그러니까 이 카톡에서 카톡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자, 명태균이 그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요거죠. 요거를 보면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합니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오빠가 누구냐? 이 오빠가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자, 명태균 본인부터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자, 원래 명태균이 최초로 뭐 어떻게 얘기했냐? 그 자기가 공개한 그 카톡에서 그 오빠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인 김모 씨가 맞다.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오빠가 뭐 자기한테 반문을 했대요. 반문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볼 때는 그게 좀 안 좋았는지 문자를 나한테 그렇게 보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그 오빠는 대통령이다. 말을 바꿉니다. 근데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 최근에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면 한 달 내 탄핵일 것이다. 한 달 내 윤석열은 탄핵당한다.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에 농담이라고 또 말 뒤집었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야. 입만 열면. 그러니까 정말 그냥 뼛속까지 정치권 브로커인. 그러니까 브로커를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인간은. 딱 어떻게 보면 이 브로커의 체질을 갖고 있는 거지. 딱 최적이지, 최적. 최적의 어떤 그러니까 천직이지, 천직. 브로커가 천직의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는데, 글쎄, 저는 지금 얘가 말을 바꿨는데, 자, 언론사 인터뷰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채널A 인터뷰에서 뭐라 얘기했냐? 김건희 여사 오빠가 내게 야단 맞았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 오빠는 나에게 야단 맞아서 전화도 못한다. 매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 자기가 김건희 여사 오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카톡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 오빠라는 어떤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채널A에서는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이 오빠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해야만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명확히 얘기했어요. 대통령 아니다. 김건희 여사 친오빠는 정치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 카톡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는 뉘앙스죠. 친오빠는 정치 잘 모른다. 쓸데없는 얘기한다.
김건희 여사 친오빠는 결정이 아닌 수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어제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오빠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 오빠지, 김건희 여사 오빠. 자, 김건희 여사 오빠지, 김건희 여사 오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얘기하는 거였으면은 그 윤석열이지,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 근데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오빠지, 김건희 여사 오빠. 이건 김건희 여사,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친오빠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 노컷뉴스 대부분 인터뷰에서는 친오빠가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구체적이잖아. 이 TV조선, 특히 TV조선에 얘기한 게 보면은 친오빠는 정치 지식이 부족하다. 정치 지식이 부족한데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정치도 잘 모르는 놈이 자꾸 껴들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야, 너는 뭣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얘야. 좀 닥치고 있어.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맥락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야, 친오빠 걔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결정하는 애도 아니고 그냥 수행하는 사람인데 자꾸 뭣도 모르는 무식한 애가 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